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파이어족, 즉 트럼프가 유행한 말과 비슷할 겁니다. 파이어. 당신은 해고야. 이런데 정말 해고라는 거는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늘 직장을 다니면 사표를 호주머니에 들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본인들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파이어족이 새로운 미래를 찾는 분도 많고요. 또 조기에 30대에 파이어, 즉 은퇴를 본의 아닌 은퇴가 된 거죠. 해고를 당했으니까. 또는 본인이 은퇴를 해서 은퇴자의 삶을 사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문화적 차이 같아요. 보통 15 전후부터 알바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됐던 맥도날드, 커피 관련된 아니면 레스토랑 이런 데서 사춘기부터 보통 알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미국에 있는 커스터머도 그래요. 저랑 대화할 때가 45쯤 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미스터 청, 당신은 내가 지금 사업 몇 년 한 것 같아? 딱 그래요. 그래서 기껏해야 10년 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나는 30년 이상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양부모 밑에서 컸고 또 알바를 14살부터 해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30대에 이미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돈을 못 벌어서 못했고 또 40대 되니까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메아리 치거든요. 저는 그 친구하고 러셀 웨스트라는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그분이 저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하나여서 가족 모임도 자주 갔었고 또 낚시 여행도 같이 갔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은퇴라는 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저 역시 사업을 20년 훨씬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은퇴 모드로 왔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 중에 성공한 분 중에 유튜브에 성공한 분들이 꽤 많아요. 이혼하고 아니면 직장 잃고 이혼하고 돈 없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했는데 거꾸로 그걸 다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돈 2천만 원을 다 쓰자.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자 해가지고 유튜브 스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또 게임에서 30세에 조기 은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분해해서 건강과 관련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또 그렇게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봤어요. 특히 제가 말했던 친한 미국의 러셀 웨스트라는 친구는 일찍 회사를 팔고 은퇴를 했어요. 자기 돈 100억이 캐시로 있다면 한 60억은 뮤추얼 펀드에 넣어서 60세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월세를 받는 구조였거든요. 미국은 집이 보통 그 당시에 지역마다 틀리겠는데 저는 캘리포니아 쪽, 노던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는데요. 그분은 집을 보통 약 한 40만 불 정도, 그러니까 4억 정도에서 8억 사이에 있는 집을 사서 임대를 보통 2천에서 한 3천 불 사이에 그 월세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한 10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한 채, 두 채 늘리다가 제가 한 3년 전까지 만났을 때는 집이 10채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월세 모드로 자기를 유지하고 삶을 좀 윤택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친한 분 중에는 빅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사람은 레바논에서 이민 온 미국 사람인데 성공한 미국인이죠. 자기 형이 미국에 있는 브로커, 즉 부동산 중개업자고 본인이 돈을 벌면 조그마한 집을 사요. 20만 불 전후되는 전에 보면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원룸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거를 노스 할리우드나 아니면 우리 말하는 LA에 집을 조그마한 걸 사는데 그게 보통 20만 불 정도 하면 월세가 보통 한 600불, 700불 되거든요. 한 6, 70만 원 되는 걸 하는데 그걸 뭐 10개, 20개씩 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부를 이룬 걸 봤는데 메인 비즈니스는 CCTV 카메라 관련된 유통업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사업의 그 70%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부동산을 투자했고 부동산 중에 뭘 했느냐 하면 월세가 나오는 걸 했어요. 주로 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건 규모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뭐 파이어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 경험은 30세부터 투자를 한 것 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를 제일 먼저 투자했고 그 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도 투자해보고 오피스텔, 아파트, 그 다음에 공장용 부지 아니면 기타 다른 빌라 뭐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요. 상가는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상가는 제가 직접 해볼 마음이 있어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한 이후에 CU 편의점을 유치하고 잔슨빌 부대찌개점을 유치하고 스크린 골프를 해보고 중개사무실을 해보고 이러는데 상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어요. 상가는 주인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상권의 흐름을 잘 읽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이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월세를 받는 거는 단순히 고정적으로 오는 건 좋은데 한번 메이드가 되면 그 다음에 노력이 별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또 뭐 다시 신규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전까지 조금 노력하죠.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가 노력하는데 딱 메이드가 돼서 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아파트 공장은 1년 계약을 하거나 뭐 2년 계약을 하는데 제 경우는 뭐 15년 이상 된 임차인이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별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1년을 계약해도 10년 가는 분도 많고 하니까 월세를 받고 또 한 번 메이드 되면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 임차인이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회사가 이사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이 많아요. 법인이라면 뭐 등기부도 바꿔야 되고 하는 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주소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런 거꾸로 생각하면 투자하는 분으로 보면 고정 수입, 임대차 수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산다고 하면 한 칸을 살 거면 두 칸을 사라. 한 칸은 쓰고 한 칸은 임대 줘라. 또 자기 사업이 늘어나면 옆에까지 같이 써야 되니까 사업장을 따로따로 두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 살 때 좀 무리하더라도 크게 사라. 그리고 일부는 세줘라. 이런 주의고요.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CU9로 오닉스 편의점을 보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첫째는 건물이 살아요. 상가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건물은 발자국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건물 전체가 활력이 돌고 또 부동산 값이 올라요. 잔슨빌 구로점에도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건물 얘기를 자주 해요. 신축이다 아니면 본인들이 히스토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가는 가급적이면 투자할 때 본인이 좀 상권을 잘 알면 투자할 만하다. 그러나 상권 중에는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정한 유동인구가 항상 있어요. 주 5일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면 리스크가 작아요.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도 매출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상가하면 편의점과 여기 잔슨빌 부대찌개를 추천해 봤는데 여기를 해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또 이게 그 로열티, 즉 그 권리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해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내에 있는 상가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언제든지 질문을 드리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